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래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대국과 동맹을 이루면서 지금까지 이제 그 동맹을 바탕으로 번영을 이루어 왔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나마 잘 살고 있는데 지금 한미 동맹 지금 뭐 거의 절단난 단계에 이르렀다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 현재 이 대한민국 정부를 반자유주의적인 집단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지정학적 위치상 굉장히 중요한 이 대한민국이라는 우군을 잃고 싶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 정부는 도저히 미국과는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성향이다 라는 것이 지금 미국 현 정부의 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은 한국의 현 정부와 손절 이제 뭐 인연 끊는다 이거죠. 그리고는 이 진정학적 위치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한국의 정권 교체에 대한 공작을 시동을 건다라는 그런 정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사랑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즉 우파 분들 입장에서는 잘 됐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러한 공작이 성공하기까지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힘들어야 할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자, 미국의 네오콘의 핵심 간부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대북 인식을 이견을 넘어서 단절된 수준이다. 이견 정도가 아니고 이제 아예 뭐 단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이클 제이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네오콘입니다. 네오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파죠. 그런데 이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그런 우파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우파지만 거기와는 또 결을 다르죠. 그래서 이 네오콘이 이 좌파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 이 좌파들하고 손을 잡고 트럼프를 제거했다. 이른바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이런 컨소시엄이다라고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바로 이 사람의 이런 생각은 딥스테이트 전체의 생각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뿐만 아니고 그 뒤에는 모든 깊은 뿌리 깊은 세력들의 생각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아예 얘들은 단절이야 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한국의 청와대는 바이든 행정부가 믿지 않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 당원들조차도 안 믿는 트럼프의 공상을 영속시키고 있다.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문의 말은 현실에서 어떤 근거도 없다.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말을 한 것은 미국이 비핵화를 하면 북한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뜻일 뿐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과 미국의 대북 인식은 이견 수준을 넘어 단절된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상 이건 뭐냐? 김정은은 꽤 괜찮은 사람이고 북한은 비핵화 의지 또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선전 문구들이었죠. 그거를 한국 정부는 믿고 있다. 미국인들 아무도 안 믿는데 한국 정부 문만 믿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하겠다는 것은 지들이 비핵화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미국 니들이 하면 우리도 할게. 그런데 미국이 비핵화할 수가 없죠. 안 하죠. 그러니까 지들도 안 한다. 그 말인데 문은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얘들은 단절이야, 단절. 이라고 네오콘 그리고 이 딥스테이트의 주류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사람뿐이냐? 아닙니다. 당국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당국자 바로 국무부 대변인이에요. 지금 현재 국무부 대변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아주 오래된 사안이죠. 바로 3주나 지난 사안인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탈북자들의 증언 그거 어떻게 믿냐? 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비난을 한 건데요. 이인영 장관이 2월 3일 날 외신기자 클럽 초청 간담회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북한 인권 문제는 기록이 실제인지 탈북민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록한 것인지 아직 확인과 검증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3주가 지난 시점에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국무부에서 운영하는 언론이죠. 여기에서 네드 프라이스 현재 국무부 대변인에게 그 사안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산하기관이 자신들을 컨트롤하는 상부 기관인 이 국무부 대변인실에서 당연히 국무부에서 예산 지원하는 언론들을 다 핸들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산하기관이죠. 그런데 산하기관이
대변인에게 3주나 지난 걸 너 지금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겠습니까? 당연히 상부기관에서 산하기관에게 야, 나 이거 한마디 해야 되겠으니까 너 나한테 좀 물어봐. 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3주나 지난 사안인데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2월 22일 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인영 장관의 멘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북한의 지독한 인권 문제에 대한 기록과 폐쇄된 국가 내 인권 존중을 촉진하는 실질적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이인영하고 다른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 지금 신중하게 들어갈 거야. 그리고 실질적인 조치 우리는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예담으로 과거에 트럼프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오바마 힐러리 행정부 이렇게 안 했죠. 트럼프 펜스 행정부 이렇게 안 했죠. 그런데 여기는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라고 요즘 현재 미국 행정부는 공식 기관원들은 반드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야, 그래서 바이든이 정말 힘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해리스가 실제 섭정을 하는 것인가? 이런 의혹을 낳고 있는 부분이 바로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단절 수준을 넘어서 적대로 질주하는 한국입니다. 이제 그런데 북한에 이어서 이란까지 아주 그냥 납작 엎드리냐? 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시큐리티 뉴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그 시큐리티 뉴스에 나온 것을 조금 더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이라니아 통신의 기사를 조금 더 제가 인용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란 관영 이라니아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아브둘 나세르 햄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가 유정현 이란 주재 한국 대사를 접견하고 한국 내 동결된 이란 자금의 이전과 사용을 합의했다. 양측은 회담에서 한국 내 이란 동결 자산을 이란이 원하는 곳으로 이전하는 데 합의했으며 이란 중앙은행은 한국 측에 이전 자산의 규모와 목적지 은행을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유정현 대사는 한국 정부는 한국에 있는 모든 이란의 자산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해 그 어떤 한계나 제약도 없다고 말했다. 햄마티 총재는 이란 정부는 한국의 접근 방식 변화를 환영한다 라면서 다만 이란 중앙은행은 한국의 은행들이 지난 몇 년간 이란과의 협력을 거부한 데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계속할 것이다 라고 지적한 뒤에 한국은 부정적인 선례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야, 이거 정말 놀라운 거의 풀텍스트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납치된 선박 상선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란은 그러면 한국 내에 있는 70억 달러 우리 이란 자금 내놔 라고 했을 때 바로 직접적으로 그 돈을 주는 것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맞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인도주의적으로 약품을 구해준다든지 코로나 이란도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회적인 어떤 길을 찾을 것처럼 하더니 지금 아예 그냥 돈을 그냥 주기로 한 겁니다. 그냥 주는데 그것도 이란이 자기들의 원하는 규모 그리고 목적지 은행 계좌번호 불러줄 테니까 알아서 거기다 집어넣어. 지금 이 이야기거든요. 두 번째, 우리가 이런 식으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완전히 무시하고 하는 데 대해서 어떠한 한계나 제약도 없다. 우리는 세컨더리 보이콧 그런 거 전혀 두렵지 않아. 라고 지금 우리 한국에서 유정현 주 이란 대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고 또 여기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국이 그동안 이란 돈 70억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를 안 냈으니까 그 이자는 받겠다. 자,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협력을 거부한 데 대한 보상을 요구할 거야. 징벌적인 보상을 하겠다. 배상을 요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멘트 정말 가관입니다. 한국은 부정적인 선례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한다. 니들이 감히 우리 돈 홀딩하고 안 줬지. 그게 바로 이제 지들이 말하는 이란이 말하는 부정적인 선례 아닙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속죄를 해야 된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니까 너 속죄해. 더 돈 많이 가져와. 어디 감히?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디 감히는 누굽니까? 바로 내가 너희 상전인 김정은하고 얼마나 친한 그런 완전히 피를 나눈 형제 같은 동맹인데 어디 네가 감히? 내가 알기로는 너는 지금
네 상전이 있잖아. 그 상전이 나하고 얼마나 친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 그동안 까불었던 거 각오해.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서 전화 한 통 와가지고 야 풍선 날리는 거 하지 마 라고 하니까 온 국회가 동원되어서 그거 지금 전 세계가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비난하든지 말든지 그 법을 만들어서 대북전단 못 보내게 만들지를 않나. 지금 이제 이란에게까지 이런 굴욕적인 멘트를 듣고 있는 대한민국 외교입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에서 미국이 4대 악으로 하고 4대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쟁하는 대적하는 국가가 어디입니까?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아닙니까? 그 중에서 지금 한국 정부는 중국, 북한, 이란 세 개 국가하고 완전히 그냥 밀착해서 그것도 그냥 밀착이 아니고 납작 엎드려서 외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미국이 지금 한국하고는 뭐 이견이 아니라 단절이다 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자, 한국 정부의 일탈에 이제 응징 시동을 거는 미국입니다. 스팀슨 센터의 등판인데요. 이 스팀슨 센터, 여기도 역시 여기는 뭐 미주당파 또 공화당파 이런 게 아니고 초당파적인 싱크탱크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스 호킨스 대의 38 로스 연구센터죠. 북한 관련해서 주로 이제 연구를 하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존스 호킨스 대에서 자금 지원이 제대로 안 돼서 지금 이 스팀슨 센터로 옮겨갔어요. 그 유명한 38 로스가. 그 정도로 아주 규모가 있는 연구소예요. 여기에서 전 IAEA 사무차장을 했던 사람인데 2002년에서 2005년 부시 대통령 시절에 IAEA 사무차장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개된 6페이지 분량의 문건은 한국 정부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일종의 배경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건 외에도 산업부 컴퓨터에 수백 건의 문서가 더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었다. 어딘가에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실제 협상의 일부였다면 이미 어떤 절차를 시작했을 것이다. 이번 문건에는 비무장지대라는 매우 좁은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매우 이상한 시나리오가 담겼다. 여기는 냉각수를 구할 수도 없고 서울에서 불과 40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 원전을 지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여기에 건설하면 안전과 안보에 대단히 큰 파장을 미치게 된다. 한국 정부는 모든 서류와 USB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어떤 속임수나 비밀도 있어서는 안 된다. 모종의 협상이 있었다면 UN 안전보장이사회가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한다. 자, 이거 이제 바로 이제 북원추죠. 어디 비무장지대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고? 그게 가능한 일이야? 그게 냉각수가 어딨어? 왜 원자력 발전소가 바닷가에 다 있을까요? 냉각수를 다량으로 구해야 되니까 바닷가에 짓는데 그러면 비무장지대 그 지어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 사람 말대로 서울에서 4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냉각수도 조달되지 않는 곳에서 제대로 조달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 또 만약에 북한강에서 물을 끌어와서 한다면 그거 서울 시민들의 상수원인데 그 안전과 안보 도대체 어떻게 한단 말이냐? 그리고 이런 계획들은 그 6페이지뿐만 아니다. 수백 건의 문건이 되어 있고 산업부 컴퓨터 조사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조사는 UN 안보리까지 나서야 된다. 라고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이제 북원추 이거는 한국 내의 정치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인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또 폭탄 발언이 나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제야, 학계 이런 데뿐만 아니고 이제 의회에서도 나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 한국의 정권이 바뀌면 결정할 수 있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얘들하고는 북한 정책에 우리 말 못한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트럼프가 해왔던 대북 압박 정책 그거 그냥 유지하고 정권 바뀌면 그때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 지금은 안 된다. 왜? 바이든 정부는 강력한 대북 압박 정책을 취할 것인데 얘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협조하지 않으니까 협조하는 정부가 들어오면 하겠다. 그 말은 협조하는 정부가 들어오게끔 만들겠다라는 말과 동의어가 될 수가 있죠. 자, 하원 의원인데요. 테드 리우라는 사람입니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나는 솔직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외교 추진 시점은 한국의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내년 중순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고 본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제가 이 사람의 지금 프로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완전히 이 바이든 행정부의 이너서클
완전히 코어 인사예요. 오바마,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 그리고 이 바이든, 이 세력의 완전히 코어 인사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는 솔직히 뭐뭐 할 것이라고 본다. 뭐 할 것이라고? 바로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는 내년 중순 이후에 그제서야 북한에 대한 정책이 나올 것이다. 왜? 지금 쟤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니까. 쟤들하고 우리하고는 생각이 너무 다르고 쟤들은 우리말 안 듣는 자들이니까. 그러면 바꾸어서 쟤들을 교체시켜서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테드 리우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사람입니다. 대만 출신이에요. 타이베이 출생인데 1967년생입니다. 현재 공군 예비군 대령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비역이에요. 퇴역이 아니고, 많은 군인 출신들이 자신은 퇴역을 했으면서도 예비역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연세 많으신 장군님들은 사실은 퇴역 장군이지 예비역 장군이 아니죠. 예비역은 지금 바로 전쟁이 나면 예비군으로서 참전하는 사람을 예비역이라고 하죠. 이 사람은 그런데 진짜 예비역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퇴역 군인이 아니고, 현재 공군 법무관으로 예비군 대령으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하원 의원입니다. 4선. 캘리포니아 주의회 상원 의원을 했었고,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 의원을 4선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 장관 민주당 후보였는데, 이때 바로 지금 부통령을 하고 있는 해리스하고 경선을 했었어요. 이제 해리스에게 졌죠.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원내 부총무를 낸시 펠로시가 시켜주었습니다. 낸시 펠로시가 아주 잘 본 거죠. 왜냐? 오바마 또 힐러리 클린턴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자, 법무부가 중국계 스파이 조사를 하는데 그걸 저지 활동을 했어요. 중국계 스파이, 화웨이다, 중국계 스파이, 휴스턴 총영사관 이런 데서 스파이 행위하고 있다라는 걸 조사를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저지 활동을 합니다. 왜냐? 그 인종차별이야 라고 하면서. 그리고 트럼프의 러시아 게이트 음모론 핵심 기획자다.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시아와 협력을 해서 이제 대선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걸 사실은 힐러리가 오케이 그렇게 해라고 해서 이 존 브레넌 전 CIA 국장의 메모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기획하는, 그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핵심 기획자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존 브레넌의 메모가 공개되면서 알려지니까 그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그건 조작이야 라고 오히려 힐러리 클린턴을 변호하는 그런 변호 업무를 맡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2차 탄핵, 여기에 초안을 작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 동네 핵심 인사인 거죠. 바로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의 최측근 인사입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지금 힐러리 클린턴의 리모컨 작동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의심을 많이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완전히 지금 현재 미 정부를 움직이는 코어 핵 인사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한 것은 그 코어 인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쟤들 한국 정부 쟤들은 안 된다. 쟤들 바꿔야 된다. 라는 인식하고 있다라는 말을 은연중에 한 거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 뿐이냐? 아니죠. 바로 이제 드디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상하원에서 문정부를 성토하는 청문회 이제 개최에 임박했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확인해 줬습니다. 미 의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의 부당성을 밝히는 청문회가 추진 중이다. 정부와 여당의 대북전단금지법 일방 처리에 따른 부작용은 상당하다.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이 대북전단은 북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고, 크리스토퍼 스미스 하원 의원도 이 법에 대해 자유주의적이라고 할 수 없는 급진적이고 좌파적이고 반자유적인 정치 세력에 의한 짓이다 라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이 말을 들어보면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이 말이 사실 직접 한 이야기를 그대로 적어서 읽었겠죠. 자,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나름 정치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북전단 북한 사람들의 정보를 준 중요한 일이니까 그거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건데, 크리스토퍼 스미스 즉 하원의원, 연방 하원의원이냐, 이 사람 뭐라고 하냐? 이건 자유주의적이라고 할 수 없어. 그래서 급진적, 좌파적, 반자유주의적인 정치 세력에 의한 짓이다. 그러니까 이 짓을 누가 했습니까?
바로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현 정부가 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현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 집권 여당 이들은 급진적 좌파적 반자유주의적인 정치 세력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우리하고 생각 똑같지 않습니까? 이걸 대놓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 정권의 코어 인사인 그 핵심 인사 중에 하나인 의원은 바꿔야 된다. 바꾸어서 대북 정책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미국과 일본과 완전히 단절하면서 이 각근, 미국이라는 각근, 일본이라는 각근 하나만 잘려도 그냥 가시 벗겨져 버리는데 두 가지 다 잘라버리는 김일성의 교시 49년 만에 실현시키고 있는 이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집권 세력 내년에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이제 직접적으로 대한민국 정권을 교체시키고 할 수 있는 덩치가 이제는 아니죠. 우리가 너무 덩치가 커져 버렸으니까. 그렇지만은 미국이 대한민국 정부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직접적으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 여론 선동을 하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미국에서 현 정부를 의심하는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이란 문제, 북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잘못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봐주고 있었던 그런 부분을 봐주지 않고 세컨드리 보이콧 들어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국민이 힘들어지게 되면 내가 힘들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는 거야? 찾죠. 그 원인을, 범인을 찾죠. 그러면은 저기 있네? 그럼 쟤 바꿔야지. 라고 되게끔, 느끼게끔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면은 그냥 여론전하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느끼게끔 해주면 그것만 하면은 참 좋은데 그게 아니고 세컨더리 보이콧을 날려버리면은 이건 이제 우리 국민들 전체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전체가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얘들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믿게끔 만들어버리니까 이건 정말 우리 국민 전체에게 우리 대한민국에게 불행한 일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 때문에? 반자유주의적인 정치 세력의 짓 때문에. 분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